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집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0세 박철수 씨. 서울 강남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 자녀를 키우며 뒷바라지했고, 회사는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강남에 빌딩 하나, 분당에 아파트 2채 정도는 모았습니다. 그런 박철수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췌장암 말기. 의사는 말합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 자녀의 반응이, 여러분, 이게 참 묘합니다. 큰아들 박준호, 45세. 대기업 과장으로 20년을 다녔지만 최근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벌써 주식으로 반 이상 날렸고, 고등학생 쌍둥이 아들의 교육비에 아내는 매일같이 한숨만 쉽니다. 준호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아버지가 3개월이래.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아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뭘 어떻게 해요? 아버지 간병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하지만 준호의 머릿속엔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남 빌딩, 시세로 약 50억, 분당 아파트 2채, 각각 15억씩 30억. 합치면 80억이 넘습니다. 나는 맞이니까 최소한 절반은. 둘째 딸 박미선, 42세. 전업주부로 살고 있지만 남편 회사가 요즘 어렵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고 대학생 딸아이는 유학을 보내달라고 조릅니다. 미선은 병원 복도에서 오빠를 붙잡습니다. 오빠, 우리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있고. 준호가 미선을 쳐다봅니다.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아버지가 이제 겨우 진단받으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사정이 안 좋잖아. 오빠는 퇴직금이라도 받았지만 우리는. 셋째 아들 박민수, 38세. 아직 미혼입니다. 스타트업을 한다며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 3년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아버지한테 빌린 돈만 5억이 넘습니다. 민수는 형과 누나가 병원비 애기를 하자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형이랑 누나는 결혼도 하고 다 받을 거 받았잖아.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병실 안. 박철수 씨는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복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립니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흐릅니다. 내가 이것들을 위해 평생을 산 게 이거였나. 2주가 지났습니다. 박철수 씨는 집에서 요양하기로 했습니다. 병원비가 하루에 100만 원씩 나가니까 자식들이 집에서 모시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간병은 누가 할까요? 첫째 준호, 나는 재취업 준비해야 해서. 둘째 미선, 나는 우리 딸 대학 원서 준비 도와줘야 하고. 셋째 민수, 저는 회사 투자 미팅이. 결국 간병인을 쓰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비용은 셋이서 나눠서 내자. 준호가 제안했지만 민수가 반발합니다. 형은 퇴직금 받았잖아요. 누나네는 아파트도 있고. 저는 빚만 5억인데 어떻게 똑같이 내요? 미선이 받아칩니다. 그 5억이 누구 돈인데? 아버지 돈 아니야. 그것도 나중에 상속받을 거에서 빼야 돼. 뭐, 그럼 누나는 결혼할 때 받은 지참금은? 그것도 5억 넘었잖아. 그건 결혼 지참금이지 상속이 아니야. 준호가 소리칩니다. 야들아, 아버지 앞에서 좀 그만해. 그 순간 박철수 씨가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너희들, 내 장례식장에서도 이럴 거냐? 침묵. 철수 씨는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내가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을 쓰려고 한다. 세 자녀의 얼굴이 동시에 변합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닥쳐. 내 말 끝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마. 철수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강남 빌딩은
내 엄마한테 증여할 거다. 너희 엄마가 날 40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지. 세 자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분당 아파트 2채는 일단 보류다. 앞으로 석 달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마. 아버지, 그리고 민수야. 네, 너한테 빌려준 5억. 그거 탕감해줄게. 민수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호와 미선의 표정은 굳습니다. 대신 상속은 포기해라. 5억 받았으니 충분하지?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준호가 입을 엽니다. 아버지, 그럼 제 퇴직금은요? 저는 회사 그만두고 1년 동안 아버지 회사 일 도왔잖아요. 급여도 안 받고요.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었나? 하지만, 그리고 미선아. 네, 아버지. 너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5억 줬지.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 아버지, 그때랑 지금이랑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철수 씨는 자식들을 한 명씩 쳐다봅니다. 너희들, 내가 죽으면 뭐가 제일 슬플 것 같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 재산을 못 받는 게 제일 슬플 거지?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 씨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나 이제 쉬어야겠다. 다음 주에 변호사 부를 테니까 그때 정식으로 유언장 작성하자.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거실에 남은 세 남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엽니다. 오빠,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엄마한테 빌딩을 주면 엄마 치매이시잖아. 그럼 성년후견인을 누가 해? 그거 관리는 누가 하고? 준호가 고개를 듭니다. 법적으로는 자녀 중 한 명이 후견인이 되겠지. 민수가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사실상 빌딩을 관리하는 거네요? 셋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3일 후, 준호는 혼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 상태가 어떠신데요? 치매 초기이신데 최근 들어 좀 더 진행된 것 같아서요. 가족들은 다 동의하시나요? 그건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준호는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 김순자 씨, 69세. 어머니, 저 준호예요. 준호, 우리 준호? 네. 어머니, 김순자 씨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치매 초기라지만 아직 가족들은 알아보십니다. 아버지는 어디 갔어? 요즘 안 오시네. 준호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병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김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당신이 아프시다고? 얼마나 아프신데?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 후견인이 되어서 아버지 재산을 좀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재산, 그게 무슨? 어머니,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김순자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당신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야. 어머니, 나 피곤해. 나가줘. 준호는 빈손으로 요양원을 나섭니다. 같은 시각, 미선은 동생 민수를 만납니다. 카페에서. 민수야, 너 정말 5억 탕감받고 상속 포기할 거야? 누나는 어떻게 할 건데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생각해봐. 아버지가 엄마한테 빌딩 주시면 엄마 상태로는 관리 못 하시잖아. 그럼 결국 우리 셋 중 누가 관리하게 되는 거고. 형이 하려고 할 거예요. 맞으니까. 근데 그게 공평한 거야? 형은 회사도 다니고 퇴직금도 받았잖아. 우리는? 민수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누나,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5억 탕감받으면 상속 포기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제 빚 탕감되면 그걸로 사업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너 진짜... 네. 근데 누나는 왜 이러세요? 미선은 한숨을 쉽니다.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어. 이번 달부터 실업급여 받아. 그래서 지금 우리 집이 진짜 힘들어.
딸의 유학은 무슨, 대학 등록금도 빠듯해. 민수는 누나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쟤한테 뭘 원하시는데요? 너랑 손잡자. 형 혼자 다 가져가게 하지 말고. 생각해봐.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엄마 후견인도 우리가 할 수 있어. 형보다 우리가 엄마 더 자주 찾아뵀잖아.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누나, 저는 그냥 아버지 결정 따를게요. 미선은 동생의 답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간병인은 퇴근했고 집은 조용합니다. 철수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준호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미선이가 피아노 발표회 나갔을 때, 민수가 태어났을 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철수 씨는 혼잣말을 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었나? 아니면 너무 적게 벌었나? 전화벨이 울립니다. 변호사입니다. 박 사장님, 내일 오전에 뵙기로 했죠? 네, 가겠습니다. 유언장 작성하실 때 자녀분들도 다 참석하시나요? 아니요. 혼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수 씨는 전화를 끊고 다시 앨범을 봅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웃고 있습니다. 날 아침, 준호는 아버지가 병원에 간다는 말을 듣고 따라 나섭니다. 아버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너 안 바쁘냐? 아니요. 오늘은 시간 있어요. 차 안에서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너무 돈 내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근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쌍둥이 애들 대학 보내야 하는데. 준호야. 네, 너 지금 나한테 돈 달라는 거냐? 준호는 할 말을 잃습니다. 철수 씨는 창밖을 봅니다. 너 대기업 20년 다녔으면 퇴직금이 얼만데. 그거 주식으로 날린 건 내 책임 아니냐? 죄송합니다. 미안하단 말 하지 마. 너 미안하면 왜 또 똑같은 짓 하냐? 준호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도착. 준호는 밖에서 기다리고 철수 씨는 혼자 들어갑니다. 30분 후 철수 씨가 나옵니다. 끝났어. 가자. 아버지, 무슨 내용으로? 너가 알 필요 없어. 내가 죽고 나면 알게 되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죽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철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무섭지.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 뭔데요?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서로 싸우는 거. 그게 더 무서워. 준호는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나는 말이야. 너희들한테 좋은 아버지였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난 항상 일만 했잖아. 너희들 학교 행사도 거의 못 갔고, 너희랑 같이 놀아준 적도 없어. 그냥 돈만 벌었지. 아버지는 우릴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게 정말 너희를 위한 걸까? 나를 위한 건 아니었을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집에 도착. 현관문을 열자 미선과 민수가 있습니다. 오빠, 아버지랑 어디 갔다 와? 병원. 무슨 일 있어? 준호는 동생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유언장 작성한 거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철수 씨가 먼저 말합니다. 야들아, 다 모여라. 할 얘기가 있다. 세 자녀가 아버지 앞에 앉습니다. 철수 씨는 천천히 말을 시작합니다. 너희 엄마 말이야. 네, 엄마가 원래 내 첫사랑이 아니었어. 갑작스러운 고백에 아이들은 당황합니다.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들어. 나 젊었을 때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 근데 그 여자는 부잣집 딸이었고 나는 가난한 놈이었지. 그 여자 부모가 반대했어. 세 자녀는 조용히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 그 여자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그러는 사이에 그 여자는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 그때 너희 엄마를 만났지. 엄마는 나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어.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나는 엄마한테 제대로 사랑을 준 적이 있나 싶어. 난 계속 돈만 벌었거든. 첫사랑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어서. 미선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70살이 됐고 이제 죽을 날만 남았어. 아버지, 너희들도 나처럼 살지 마라. 돈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놓치지 마. 민수가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럼 상속은요? 철수 씨는 웃습니다. 그게 중요하냐? 죄송합니다. 내가 유언장에 뭐라고 썼는지 알고 싶냐? 세 자녀는 고개를 숙입니다. 재산 전부 사회에 기부한다. 네, 농담이다. 철수 씨는 피식 웃습니다. 그렇게 놀랄 거면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철수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병원에 다시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세 자녀는 교대로 병실을 지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는 간병비 얘기도 상속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철수 씨가 눈을 뜹니다. 안 잤냐? 아버지, 저 말 좀 해도 될까요? 해봐. 제가 아버지한테 효자는 못 됐지만 그래도 아버지 사랑한다는 거 알아주세요. 철수 씨는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알아. 아빠도 너 사랑해. 준호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상속은 정말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 퇴직금 좀 남았어요. 그걸로 애들 대학 보낼게요. 아버지, 재산은 정말 필요 없어요. 철수 씨는 아들을 봅니다. 너 진심이냐? 네. 미선이랑 민수는 뭐라고 하던? 둘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다음 날, 미선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 제가 요양원 엄마 모시고 올게요. 엄마가 아버지 보고 싶으실 거예요. 괜찮아. 엄마는 거기가 편하실 거야. 아니에요. 엄마도 아버지 보셔야죠. 미선은 요양원으로 갑니다. 어머니 김순자 씨를 모시고 병원으로 옵니다. 김순자 씨는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 왜 이렇게 됐어요? 여보, 나 이제 곧 갈 것 같소. 안 돼요. 같이 가야죠. 나도 데려가요. 두 노인은 손을 맞잡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 말은 없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게 통합니다. 민수도 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철없이 굴어서 죄송해요. 민수야, 너 사업 정리했냐? 아니요, 아직. 그만둬라. 사업은 내 길이 아니야. 네, 너는 원래 그림 잘 그렸잖아. 미대 가고 싶어 했고. 민수는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가 그거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근데 내가 반대했잖아.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사냐고. 미안하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못 해줘서. 민수는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해볼게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세 자녀는 아버지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처럼 상속 얘기도 돈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할 뿐입니다. 일주일 후, 박철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세 자녀와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옵니다. 철수 씨가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 3일장이 끝나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강남 빌딩은 부인 김순자 씨에게, 분당 아파트 한 채는 장남 박준호 씨에게, 분당 아파트 한 채는 장녀 박미선 씨에게, 나머지 현금 10억 원은 차남 박민수 씨에게, 단 빚 5억을 갚고 남은 5억은 민수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것. 세 자녀는 놀랍니다. 그리고 부인
김순자 씨의 성년 우견이는 세 자녀가 공동으로 맡을 것, 빌딩 수익은 어머니 요양비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세 자녀가 균등 분배한다. 변호사는 마지막 문장을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만약 싸운다면 그건 너희 선택이다. 너희는 형제자매이기 전에 각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단지 기억해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걸. 세 자녀는 울먹입니다. 장례식장 밖. 세 남매가 함께 서 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합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미선이 답합니다. 엄마 모시는 거 같이 하자. 교대로.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되죠. 세 사람은 서로를 봅니다. 예전처럼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을 보는 눈빛입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이거였나 봐. 뭔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세 사람은 함께 차에 탑니다.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가야 합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민수가 말합니다. 형, 누나, 근데 솔직히 우리 앞으로도 돈 때문에 싸울 것 같지 않아요? 미선이 웃습니다. 싸우겠지. 우리 사람인데. 준호도 웃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잖아.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 게 우리니까. 세 사람은 함께 웃습니다. 차는 계속 달립니다. 석양이 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긴 것들을 두고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우리가 남긴 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일까요? 박철수 씨는 죽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대화한 게 언제인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